취업할 때, 창업할 때 학벌이 중요한가요? 예, 학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벌의 중요성인데요. 저의 학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경영학부 회계학과 공부학번입니다. 전국 기준에서 보면은 나름 좋은 학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스카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고 학벌이 그렇게 막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23살 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뽑아보기도 하고 많은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마케터가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에 제가 면접관이나 서류 검토로 가끔씩 참여를 하기도 하면서 좀 느낀 점들이 있는데요. 사실 취업이든 창업이든 학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정보와 신뢰인 것 같아요. 정보의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은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벌을 덜 본다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은 특히 서울대와 카이스트 출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걸 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과연 창업도 잘하고 일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약간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두 학교의 공통점은 80년대 중반에 컴퓨터 전공 학과가 생긴 몇 안 되는 학교라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80년대 말 빠르면은 거의 한 90년대 중반쯤에 컴퓨터 학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중후반에 이 두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IT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였던 PC와 인터넷, 모바일과 요즘의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중요한 변화의 바람을 온몸으로 전부 다 빠짐없이 맞았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 두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장 먼저 알 수 있었고 기회의 순간에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거죠. 카이스트의 경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90년대 초중반에 입학 설명에서 선배 창업가의 기업 소개 영상을 틀어줄 정도로 창업 열풍이 되게 뜨거웠다고 하고 특히 전산과를 포함해서 컴퓨터 공학 계열의 전공자들은 그 당시에도 취업만큼이나 창업이 약간 고려할 수 있는 매력적인 하나의 진로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리고 캠퍼스에서나 해킹 동아리 같은 데서 창업해서 수십, 수백억을 번 선배나 동기들을 좀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서울 중위권 대학에서 창업 열풍이 본격적으로 분 건 박근혜 정권 이후로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한다면서 창업 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했을 때예요. 얼추 계산을 해보면은 카이스트나 서울대하고는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격차가 나는 것 같죠. 모바일 시대가 찾아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 건데 참고할 만한 선배들도 몇 없고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죠. 좋은 대학교가 최신의 기술이나 학문 같은 것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수업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 중 중요한 기술인 머신러닝을 오랫동안 석박사 과정으로 중요하게 다뤄온 곳 중 대표적인 곳이 스탠포드 대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 석사 출신, 박사 출신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학교에서 최신의 좋은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기회를 잡아나갈 수 있었던 거죠. 좋은 대학에 간다고 능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실력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좋은 정보와 기회 속에서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은 좋은 기회를 잡게 될 확률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 측면에서 보면 대졸자,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부분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해 보이면 학벌이 좋은 사람이 조금 더 기회를 잡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기업들이 성별과 학벌을 포함한 편견을 제거한 채 직무 능력과 업무 적합도만을 보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제도인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서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좋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 분명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은 석박사를 따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 또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R&D 직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문 경영인 같이 정말로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군들이 따로 있죠. 두 번째로 학벌 자체가 중요한 직군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컨설팅업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컨설턴트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압도적인 학벌을 가진 인재를 선호하죠. 그것 자체가 신뢰와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제 혹시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김앤장을 포함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회계법인 이런 데 들어가려면은 어느 정도 레벨의 학교에 나와야 그런 데 갈 수 있다라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나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 어렸을 때 막 유치원 때 이런 때도 학벌 철폐 막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직업을 갖는 이슈는 바로 현실, 내 눈앞에 닥친 문제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죠. 결국 정말 학벌이 없으면 안 되는 직업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는 내 능력을 증명하여 내 직업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 창업이든 취업이든 비즈니스와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 능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증명되지 않은 상태의 사회초년생이거나 막 커리어를 바꾼 사람들이라면 신뢰의 수단으로 학벌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라, 중고등학교 때 수능 못 본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는 아니에요. 저도 앞에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없으면은 정보가 있는 곳으로 가고, 나의 학벌이 나의 신뢰를 보장할 수 없다면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하고 싶은 일이 좀 운이 안 좋게도 정말로 학벌이 중요한 일이라면 그것을 따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좋은 정보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사실 요즘 인터넷에 웬만한 정보들이 다 있죠. 하지만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멋쟁이 사자처럼과 같은 동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창업에 관심이 많다면 명성이 높은 대학생 연합 창업 동아리, 창업 경진대회 등에서 실력 있는 다양한 학교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막 이상한 데 가면 안 돼요. 진짜 막 술 먹고 노는데. 그리고 실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교내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직장인과의 만남 이런 것도 좋은데, 사실 관심 분야에 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있습니다. 트레바리 아니면 열정의 기름 붓기 같은 데서 하는 크리에이터 클럽 이런 것도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들만을 위한 헤이조이스라는 멤버십 프로그램도 있어요. 가격이 조금 대학생들한테 비싸긴 한데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사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교내 창업 경진대회, 교내 창업 동아리, 정부 사업 지원 이런 데서 1등 먹었다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쟁쟁한 대학생 창업과 관계없이 민간에서 우수한 시장성을 입증받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게 돼요. 저의 경우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지지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거래처 같은 데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어디 학교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사실 기분이 나빴죠. 아마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절 평가해서 절 대하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실리콘밸리에 다녀오고 제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댓글 다신 분, 그분 빼고는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아르바이트와 과제로 바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자기 능력을 증명하라는 게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가혹한 게 맞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이 불공평해요. 그 시간에 알바 안 하고 학자금에 대한 걱정 안 했던 애들은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해외에도 한 번씩 나가보고 남들이 안 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이룬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게 불공평한 게 맞고 미래 세대를 위해 바꿔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당장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을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남들과 다른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능력을 작게라도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증명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노하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 취업할 때, 창업할 때 좋은 학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정보와 신뢰라는 점이에요. 사실 학벌 이야기 나올 때 그런 거 제일 좀 구린 것 같아요. 뭐 허구한 날 무슨 뭐 학벌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는 게 당연하지, 이런 거 인터넷에 댓글이나 달고 그런 것도 신나서 막 좋아요 누르고. 인생이 얼마나 긴데요. 그 뭐 한 5, 6년 공부한 것 같고 막 평생을 거저 먹으려고 하고, 그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